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전시된 120년 전 유물. 이 유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한국인의 집단이 주는 근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조선 왕조가 기울어가자 생존을 위한 집단이주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하와이로 향한 최초의 한국인 안재창. 그는 102명의 일행과 함께 조국을 뒤로하고 하와이로 향한다. 안재창은 19세기 말 경기도 양주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청년 안재창은 건장한 체격으로 성격도 대범했다. 그는 틈틈이 인천을 드나들며 개화에 눈을 떴다. 그때 조카 안창호 목사가 하와이 이민 이야기를 꺼냈다. 하와이에 가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안재창은 스스로 삶을 개척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고향을 몇 번이고 돌아보며 그는 배에 올랐다. 하와이는 19세기 사탕수수 재배가 한창이었지만 인구가 적어 노동력을 수입했다. 그 처음은 중국인들이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미국 본토로 떠나버리기 일쑤였다. 그들의 빈자리를 대신한 일본인 노동자. 그들 역시 열악한 노동 환경에 하와이를 떠났다. 사탕수수 농장주들이 새롭게 찾은 노동자는 조선인. 그들 중 안재창이 있었다. 새벽 4시 반. 아침밥을 먹고 수저를 놓기 무섭게 밭으로 간다. 몸에 지닌 것이라곤 이름 대신 고유번호가 새겨진 동전 모양의 신분증뿐. 새벽부터 시작된 농장일은 하루 10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한편 하와이 한인 이민은 을사조약이 체결된 1905년 막을 내린 상황. 안재창은 하와이 이민선에 오를 때 꿈꾸었던 것들을 절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안재창은 꿈을 수정한다. 하와이에서 벗어나기로. 안재창은 미국 본토로 출발한다. 하지만 그에겐 미국 본토 입국 허가서가 없었다. 그에게는 새로운 신분증이 필요했지만 기울어가는 나라에서의 지원은 기대할 수 없었다. 그때 그를 도운 게 국립협회였다. 이들은 이주하는 한인들을 돕는 한편 독립운동에 힘을 보탰다. 1907년 마침내 안재창은 국립협회의 도움으로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도착한다. 안재창에게도 기회가 찾아왔다. 유타주 갈런드에서 정원사로 일하게 된 것이다. 안재창은 안정을 찾기 시작했으나 삶은 여전히 넉넉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큰 결정을 내린다. (1910년) 말 정원사 생활을 정리한 안재창은 박용만이 있는 링컨으로 향한다. 박용만은 1909년 독립운동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인 소년병 학교를 설립한 인물이다. 안재창과 동지들은 링컨 외곽에 4만 평 규모의 농장을 마련했다. 이후 안재창은 한인 농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싸게 산 토지를 개간했다. 당시 미주 한인들이 설립한 회사는 태동실업주식회사, 한미무역회사, 흥업주식회사, 북미실업회사 등이 있었다. 이후 러벌에서 다시 한번 농지개간 사업을 성공한 뒤 1920년 덴버로 옮겨 코리안 농척회사를 세우게 된다. 1921년 말
가뭄이 계속되면서 코리안 농척회사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찾아 디트로이트로 향했다. 정양필의 초청이 있었다. 정양필은 한인 소년병학교에서 강인한 상무정신과 민족의식을 익힌 인물이다. 그들은 1922년 정안회사를 설립한다. 독립에 대한 열망만큼이나 성공에 대한 열망도 강했던 안재창. 그의 도전 역시 멈추지 않았다. 그가 주목한 것은 찹수이. 찹수이는 중국인 이민자들에 의해 대중음식으로 거듭나 당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정안회사는 찹수이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용기를 개발했다. 그리고 1년 만에 3만 5천 달러의 매상을 올리며 큰 성공을 거둔다. 한인 이민자가 이룬 성과로는 어마어마한 일이었다. 정안회사는 주식회사로 등록하고 회사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사업의 성공에는 정양필과 조우흥의 영향이 컸고 한인 유학생들 역시 힘이 되었다. 머나먼 타지에서 자아실현과 독립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했던 한인들. 안재창은 누구보다 그들을 믿고 힘을 보탰다. 한편 조국에선 독립운동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나라를 잃고 더 이상 고국을 조국이라 부를 수 없는 만국민이 되면서 할 수 있으면 독립운동하는 단체와 독립투사들을 돕는데 적극 나서게 되었습니다. 안재창은 박용만의 독립운동 헌신에 감복하여 독립투사들을 후원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재창은 그 누구보다 독립운동에 적극적이었다. 미주 한인연합회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윤봉길이 의거직 후 도산 안창호가 체포되자 서신을 보내 안창호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또한 김기식이 한국 대일전선 통일동맹 결성운동을 펼칠 때 자금을 지원했다. 안재창은 미국 국방공채도 재미한인 그 누구보다 많이 구입했다. 더불어 독립운동을 위한 의연금도 해방 때까지 꾸준히 기부했다. 우리 입장에서 태평양 전쟁, 즉 미일 전쟁은 중요한 전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으니 미국을 돕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미국이 승리하고 일본이 패전해야 우리의 독립이 하루라도 빨리 온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했고 국방공채 매입 운동을 장려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향을 그리워했던 안재창. 1945년 8월 15일 안재창은 역사적인 그날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맞았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며칠 동안 잠도 설치고 일도 하지 못했다. 저는 조상의 삶을 천천히 따라가 가족 미시사를 쓰고 싶었습니다. 제 뿌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하지만 보편적이죠. 지금 우리가 국가 경계가 없는 지구촌에 살지만 당시에는 수많은 경계와 장벽이 있었습니다. 현재 세계 시민으로
우리가 지금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재창은 정말 보면 평범한 이민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한인 이민자들이 삶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절박함 속에서 정말 물 한 방울 없는 마른 땅에서 꽃을 피운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에 무릎 꿇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개척한 분들의 삶, 그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막론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